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날 보내시고 계시나요? 따뜻하진 않는 것 같고 지금 눈이 엄청 스레 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산집에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서울 복귀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들 눈길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이동 간에 사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추운 설날이지만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 자, 우리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뭐, 고래들이냐? 뭐, 혹은 뭐, 파월이냐? 뭐, 트럼프냐? 뭐, 트럼프는 우리 적은 아니고,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 그리고 내 손가락이지 않을까. 내 손가락을 잘못 좀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막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매도 버튼 누르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최대의 적은 우리 손가락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좀 여러 연휴 때 여러 좀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좀 주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입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뭐 미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가 이제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안 좋았던 이유를 이제 보게 되면 이 딥시크 요게 지금 하나가 나왔어요. 요게 재료로. 자,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이 AI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 갖고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챗 GPT라든지 이런 거보다 더 좋았다라는 좀 평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딥시크에 대한 좀 시장의 어떤 충격이 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동안 이제 미국의 어떤 빅테크들, 뭐 엔비디아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아마존이든 간에 AI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고 이 고사양 그 반도체들을 만들기 위해 엄청나게 지금 돈을 쏟아 부었다는 거지. 그죠? 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웰이라는 이 고사양 GPU 칩을 막 지금부터 막 만들면서 막 여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양이 안 좋은 반도체로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내는 이 AI를 냈다라는 거지. 딥시크라는 애를. 그죠? 중국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길래 어떤 좋은 기술을 갖고 있길래 뭐 이러냐는 거지,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AI 관련주들 막 폭락이 나왔어요. 뭐 브로드컴, 뭐 엔비디아도 막 엄청 떨어지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냥 반도체, 소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과연 뭔가 이게 무슨 일이냐, 뭐선 일이고, 뭐선 일이냐는 거지. 이게 과연 앞으로 정말 이 AI 쪽으로 이 거품을 빼는 하나의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쇼크일 수가 있을 것인지, 그죠? 어쨌든 뭐 얘네들을 중국에서 지금 79억 원 개발 비용 투자해갖고 지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가성비가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멘붕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이 이슈가 그 미국의 어떤 AI 산업에 있어고 투자를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 AI 기술이 인류에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순간을 맞고 있는데 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단기적인 악재로 본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악재. 오히려 투자를 아니 AI 개발 비용이 뭐 심지어 뭐 블록체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더 좋아요. AI 개발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블록체인과 앞으로 이 AI에 대한 이런 결합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저비용으로 AI 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건 사실 우리 블록체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호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이거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갖고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GPU에 대한 이런 수요 감소로 인해 갖고 오히려 저는 이게 이 가상화폐 업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아닌가, 위험 요인 리스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가상화폐 우리 기술에 있어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딥시크라는 이슈는 호재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 거의 이제 나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빠진 효과가 물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저는 쇼크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비트도 어제 이제 나스닥의 어떤 충격에 의해 갖고 98K까지 빠졌는데 97.7K까지 빠졌네요. 97.7K까지 빠졌는데 다시 100K를 좀 회복시켜주는 이런 이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이슈들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딥시크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좀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 샘 울트먼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딥시크가 인상적이다. 그 새로운 경쟁은 자극적이고 기대가 된다. 자, 그 요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다는. 결국에는 역시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기업끼리 이렇게 경쟁하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그냥 반에서 1등 하고 있어. 그냥 맨날 1등 그 아무 노력 없이 그냥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맨날 1등만 하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2등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1등을 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조정은 사실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좀 저는 오히려 좀 기회라고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연휴 때 좀 분할 매수 잘 땡기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도 지금 이제 연휴 때는 조금 쉬었는데 여전히 좀 요렇게 여러분들 뭐 관심주로 이제 봐야 될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드렸고 그죠? 요즘 또 주피터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조정은 이제 곧 기회고 견조했던 코인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리플 같은 애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핵심 코인들 위주로 좀 이제 봤으면 한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리고 이번에 부산 갔는데 요거 합천 돼지국밥집. 이거 옛날부터 제가 많이 갔던 데인데 여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많이 돼지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한번 가보세요. 그죠? 그리고 뭐 파이코인 뭐 질문하신 분들은 사실 있는데 저는 그냥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재미로. 자, 그래서 일단 헤데라 지금 김프로 시그니처 코인으로 나간 코인이잖아요. 나중에 차트 봐드릴 테니까 요것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요 댓글 통해 갖고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 달아 놓을 테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M2 자금의 어떤 추이를 봤을 때 여전히 이제 견조한 자금의 어떤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도 다시 이런 식으로 M2 자금이 이제 감소세로 보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 전환을 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늘려나가고 있다. 그죠? M2 자금이 견조하다는 거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견조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돈 들어오는 시장이지 돈 나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ETF 자금 추이도 사실 견조해요. 견조한데 최근에 자금 추이를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제 블랙록 쪽에서는 계속해서 순유입세로 이제 담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피델리티 뭐 물량 조절 좀 하는 것 같고 나머지도 물량 조절 차원에서 좀 뺐다 넣었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현선물 베이시스 차익 거래 위주의 물량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락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안 간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월, 3월 중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이제 피델리티 쪽에서 또 이제 강하게 매도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블랙록 쪽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물량 조절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차트. 자, 지금 요거는 일봉 차트고 지금 이제 주봉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번 주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어디서 지지받았습니까? 5일선에서 딱 지지받았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봉은. 자, 주봉 이번에 5일선 이탈했지만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5일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글쎄요,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볼게요.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다시 여기 200 EMA를 살짝 이탈시켰지만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번 리테스트 나와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타점이 오게 되면 우리가 요 타점에서 한번 또 진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100K를 물론 이탈시켰지만 뭡니까? 100K를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아직까지 이제 97K를 이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그 밑으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걱정은 그때 가서 하자는 거지. 그때 가서 97K를 강하게 이탈했을 때, 97K를 강하게 이탈했을 때 우리가 그때 봐도 늦지 않다. 그죠? 여기서 근데 약간 쌍바닥 구간을 또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줄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끌어올려 줄 수도 있는데 요 구간에서 단기적인 또 저항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4K에서 105K가 저항 라인이고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98K부터 100K가 어떻게 봤을 때 지지 라인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산 히트맵 상으로도 여기서는 이제 롱 물량들이 포진해 있고 여기서는 약간 숏 물량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상으로도 봐도 한 그 정도 라인, 그 정도 수준이 좀 지지 라인, 저항 라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트는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갔고 여기서 200 EMA 구간에서 강력 저항을 받고 한번 밑으로 밀었는데 어쨌든 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쌍바닥을 좀 잡아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저항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뚫어내는 상황이 생기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더리움은 상방 추세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자, 그래서 향후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뚫어내는 방향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라나도 역시 최근에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하방으로 방향성을 틀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좀 큰 틀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저는 요 부분이 이제 눌림목 최근 이 상승분에 대해서 약간 눌림을 주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다시 요런 N자형 파동으로 다시 요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솔라나 같은 경우 N자형 파동이 꽤나 많이 나오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과거에도 그렇고 N자형 파동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좀 하나 이제 들고 왔던 이슈는 요건데, 지금 리플 관련해 갖고 이 뉴욕 텍사스에서도 통화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다. 크로스 보도 결제 확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요 기사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뉴욕 텍사스에서 이 통화 송금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다라는 건데 뭐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엄격한 금융 규제를 충족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은행처럼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미국의 어떤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주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요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통화 송금 라이센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처럼 합법적으로 리플을 통해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기존 은행과 다르게 은행하면 뭐 이것저것 그 시프트 코드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거든. 근데 더 빠르게 몇 초 만에 이 리플을 보낼 수 있게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쉽게 24시간 그죠? 더 쉽게 송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에 있는 유학생한테 이제 엄마가 돈을 송금할 때 그동안 힘들었어. 그 부모님이 쉽게 이제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기업이 또 해외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또 리플을 또 쓸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럼 얼마나 앞으로 이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이런 이제 디지털 시대에 있어 갖고 또 새로운 은행이 새로운 은행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굉장히 이거는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요거 이제 관련 코인들을 잘 사셔야 되고, 그죠? 리플 관련 코인들은 제가 김프로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에서 계속해서 좀 다뤄드리고 있어요. 리플만 해도 지금 검색을 해보게 되면 엄청나게 뭐 많이 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플 관련 코인들이 뭐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자, 2025년 RW 폭등 전망. 자, 요거는 이제 디파이 쪽이랑 같이 보셔야 되는 분야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제 RWA 리얼 월드 에셋 요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부동산이랑 채권, 주식금 요런 이제 전통 자산을 의미를 하고 요 가상 시장에서 이 자산을 디지털화 해갖고 이 블록체인 안에서 거래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또 RWA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RWA 쪽으로 해갖고 TBL 데이터가 2023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도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분야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와 더불어 갖고 이 디파이 쪽, 이 트럼프 그 일가에서 가장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 자, 트럼프 2기 때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꼭 요거 관련한 코인을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이 디파이 이쪽에 있어 갖고 증권성 이슈가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 그죠?
아까 전에 리플을 예로 들었듯이. 그리고 이제 RWA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융합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크게 터질 핵심 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핵심 코인은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자, 김프로의 히든 코인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을 해주신 이제 분들에 한해서 자, 이 코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적정 매수가, 그리고 적정 매도가까지, 그리고 매수 이유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신청 방법은 여기 010-8132-7765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딱 남겨주시면 김프로의 히든 코인, 디파이 RW를 다 포함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꼭 올해 이 종목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 안에서도 공개를 안 한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청자에 한해서만 보내드린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코인 하나씩 좀 볼게요. 알트 코인들. 자, 먼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상승분에서 좀 조정을 주면서 좀 한 절반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5일선 지지받고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한번 크게 개미털기가 있은 이후에 자, 이렇게 개미털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거래량이 안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 자리에서 거래량, 전일 거래량을 넘어주는, 그러니까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여기서 찔끔 나왔으면 이제 신뢰 없는 반등이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일 거래량을 넘었고 최근에 나왔던 이 음봉이 나왔던 캔들 거래량 대비해 봤을 때 2배 이상 나왔거든요. 2배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2배,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나와주면서 이 음봉을 다 잡아먹고 그리고 요 음봉까지 최근에 좀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던 이 음봉까지도 지금 잡아먹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1,900원 매물대만 잘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피터 최근 들어 조금 수상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텔레그램 안에서 소개 드렸던 이 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께도 좀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팬들 관련 팬들. 자, 팬들이 조금 수상했다. 그 차트적으로 하방이 강한데 매집봉이 지금 3개가 출현했고 팬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좀 볼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아니나 다를까 팬들이 조금씩 상승각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갔고 요렇게 이제 매집봉이 3개가 떴어요. 매집봉이 3개가 떴고 지금 다시 이제 매집봉 가격 시세를 좀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언제 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눈여겨 보시고 대응 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집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막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물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죽였다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력들의 이런 매집봉이 들어온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저점을 기준으로 좀 대응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아 보입니다. 팬들 같은 경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플 관련 리플도 와 진짜 리플은 진짜 참, 야, 리플 정말 세네요. 리플은 굉장히 셉니다. 여기서 한번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해서 여기서 상방 돌파가 나왔고,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금 옆으로 지금 한번 여기서 N자형 파동을 주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리플 관련한 코인들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김프로의 시그니처 헤데라라는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그 언급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헤데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방 돌파가 나온 이후에 지금 리테스트를 줬어요. 요런 것들은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하죠. 그래서 헤데라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코인들이 앞으로 막 다 치고 올라간다 이런 거보다도 여기서는 이 핵심 코인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 드렸던 코인들, 뭐 시그니처 플러스, 미국발 코인들, 그리고 트럼프 관련 코인들, 요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매집을 하면 어떨까?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막 치고 가는 성격이 있지만,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담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시그니처 미국 코인들, 트럼프 관련 코인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것도 그 신뢰가 안 간다라고 하면,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안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 수익까지 추가, 수익까지. 자, 요 정도 5개 정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알트코인들을 신뢰를 못 하겠다. 요 5개 안에서만 봐도 저는 이번 그 불장에서 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러분들 항상 이제 나오는 게 엇박자거든요. 엇박자.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적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멘탈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에 들어오시거나 제 유튜브를 보시면 좀 어느 정도 멘탈 관리가 되신다는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동의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좋아요, 요즘 좋아요가 너무 부족해서 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 써나게 한 2, 3일 쉬었는데 할 맛이 안 나요. 할 맛이 안 나. 좋아요 하나 정도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진짜 할 맛 나게 좀 해주세요. 그죠? 자, 요런 이제 멘트들 감사합니다. 뭐 해피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페페를 봐주세요. 자, 페페 0.03. 자, 페페 같은 경우는 봐봐요. 지금 업히트 차트로 보면 안 됩니다. 페페는 이렇게 봤을 때 신규 상장발로 이렇게 이제 올라온 이후에 계속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 요런 이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요 차트로 보면 안 되고 페페 같은 경우는 이전 이전 차트를 봐야 돼요. 페페 크립토 해갖고 페페 바이낸스 차트로 볼게요. 자, 페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지난 이제 5월달부터 해갖고 쭉 박스권 행보세로 보이다가 여기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상승 이후에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한 번 더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절반 이상 조정을 받았어요. 사실 지금부터는 반등 타점이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전이 나와야 되는 그런 이제 타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봉상으로 많이 말아 올려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건대 이제는 좀 반등 타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눌림목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생각보다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봤을 때 요 상승분의 한 0.786 구간까지, 그 약간 지금 현재 과매도예요. 과매도 구간까지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RSI 지표를 한번 꺼내 볼까요? 네,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거의 이제 과매도 구간까지 왔죠.
항상 좀 과매도 구간에서는 좀 반등세가 이제 나왔고, 과매도 구간에선 반등세가 나왔고,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왔고, 지금도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페는 지금부터 좀 반전을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주신 분은,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거 같은 경우는 그까지는 되돌림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약간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많이 물려 계신다라고 하면 그 본전가 정도에서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시고, 조금 더 이 이후에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미 잘못 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사셨고 21선 이탈 이후에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 대응을 못 하신 거고, 지금 못 하신 거는 뭐 이미 못한 걸 어쩌겠어. 그렇잖아. 못한 걸 어떻게 하겠어. 이미 못한 거는 접어두고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뭐 페페도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좀 짚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끝으로 족구 대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